요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과일 중에 하나가 딸기입니다. 그 색깔부터 해서 눈에 확 띄게 되죠. 딸기는 그 맛도 좋지만 사과산이나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도 풍부하고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좀 열을 식혀주고 내려주는 작용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한 현대인들의 건강에 매우 유용하고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딸기를 우리가 그냥 씻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주스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지만요, 좀 더 색다르게 만들어서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딸기 국수입니다. 우리가 국수를 삶듯이 소면을 삶아 가지고 딸기와 오미자청, 레몬즙, 그리고 한식 간장으로 만든 소스에 버무려서 먹고 그 위에다 지금 계절에 구할 수 있는 나물들을 가볍게 들기름 간장으로 양념해서 위에 얹어서 먹으면 아주 색다르고 맛있는 그런 딸기 국수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부감을 함께 쓰신 고은전 선생님의 오리지널 레시피인데요, 계절에 딸기가 한참 나는 이 시기에 한 번쯤 이 맛과 향을 경험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딸기 국수를 해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딸기라는 것이 늦은 봄, 제 기억으로는 한 5월경 이때쯤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딸기의 제철이라는 게 오히려 이런 겨울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뭔가 자연의 리듬에서부터 멀어지고 제철을 모르게 되는 철부지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겨울에 우리를 찾아오는 딸기처럼 우리가 걱정이 되는, 아이도 걱정하고 부모도 걱정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은 말 그대로 아이가 너무 빨리 사춘기에 접어들고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증상인데요, 요즘 보면 초등학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즈음에 급성장기와 함께 사춘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2년 정도 빠르게 사춘기가 찾아오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 요즘 문제가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키 성장의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사춘기가 찾아오면 성장판이 닫히면서 성장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도 또 부모도 키가 크지 않을까 해서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 관한 일종의 성장 클리닉이 또 하나의 어떤 의료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성조숙증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키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곤 합니다. 처럼 특히 여자아이들의 초경 연령이 빨라진 것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과 우리의 식생활의 변화가 영향을 준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경우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새로 생성된 화학물질이 2만 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된 새로운 화학물질이 2만여 종이 만들어진 거죠. 아마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 화학물질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 이런 화학물질들을 충분히 처리할 만큼 우리 몸의 상태가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기의 기능도 미숙하고 또 체중도 적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들에 더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화학물질들 중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걱정이 된다면 어떤 인공 화학물질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용품들에서 인공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여주고, 또 우리가 식품을 가공할 때 가공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인공적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먹거리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빨라지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은 결핍되고 열량은 많은 그런 음식들, 특히
특히 설탕이라던가 농축된 과당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소화 비만의 문제도 일으키지만요, 아이들의 몸이 빨리 2차 성징을 발현하게 되는 그런 몸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주므로 이런 아이들의 음식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 몸에 들어오는 음식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어른이 되기를,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발현하고 있는 게 저는 선행학습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이 뭔가요? 아이가 몇 년 후에 배워야 될 것을 미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의 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정보들에 계속 익숙해지면서 나는 이미 더 많이 나이를 먹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겠죠. 이런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빨리 어른처럼 자라게 되기를 바라는, 또 어른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정보들이 아이들의 마음에서부터 또 뇌에서 빨리 어른이 되었다는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에게 딸기 국수를 해줬어요. 딸기 국수를 먹으면서 그걸 먹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저만큼 자랐구나 라는 대견함도 들었지만은,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철이 아닌 봄에 즐겼던 딸기를 이 이른 이 한겨울에 즐기는 것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딸기국수의 맛은 참 좋고 맛있고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제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의 성조숙중이 걱정이 된다면 정말 제철 음식, 신선한 건강한 제철 음식 중심의 집밥을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몸을 움직여서 운동도 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키가 작다는 것은 남과 다른 거지 그것이 너의 단점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의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